총리 외교장관 회담 간단하게 하시죠. 아니 조연 이거 외교부 장관 안 되겠던데 지금? 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무리한 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외무장관 첫 회담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동맹 현대화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동맹 현대화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 비핵화를 공식 천명하는 것은 이건 북한과의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통일부의 움직임이라 지금 완전 어긋나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한 미군을 한국 방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겠다. 대만 전쟁에 쓰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건 대만 전쟁에 한국이 총알바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름 참 잘 갖다 붙인다. 동맹 현대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화죠. 동맹 미국화지. 네, 그래서 그동안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걸로 한 20년 울고 먹었거든요. 네,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전략적 유연성 하면 다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동맹 성격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 그 한국의 국방비를 계속 GDP 대비 5% 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게 되면 한국 방어를 한국 스스로 해야 되니까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주한미군한테 들어갔던 그 방위비만큼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올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본질은 뭐냐? 자국 방어를 위한 국방력 증강을 넘어서서 실제 대한민국 군인을 네. 대만 전쟁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 강화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는 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결국 대만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는 요구이다. 근데 이거를 조현 외무부 장관이 첫 그 외무부 장관 회담 때 공식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그쳤으면 뭐 또 그러려니 이게 외무장관 회담에서 그런 얘기 나왔겠거니 하는데 별도의 발언을 또 조현 장관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를 발언했다고요? 네. 심각한데요. 이거는 심각한데요? 이건 그냥 중국과 척지겠다. 우리는 미국과 편들고 일본과 한편 하겠다. 중국은 우리랑 좀 트러블이 있어. 예.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근데 외교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 너무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커진 발언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과도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는 대만과도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외교관과 완전히 다른 외교관을 그리고 우리와 껄끄럽다 정도가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중국 빼고 나머지는 다 한편이야. 이런 식의 지금 접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또 구체화해서 발언을 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해온 일들을 봤다. 이게 뭐냐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여러 국가들이랑 영유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최근에 서해에서 구조물 설치한 거 조중동에서 막 난리 쳤던 거 있잖아요. 이 문제랑 엮어가지고 우려의 마음을 표한 거죠. 이거 조현 외교장관은 이거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위험한 외교적 문제를 만들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입을 좀 꼬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너무 심각하네.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꽤 경계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할 법한 말들을 하셨네. 아니 미국의 입맛에 맞는 발언들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정부의 철학과 입장과도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일본과 협력할 거고 이 모든 것이 동맹인 미국과의 좋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걱정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냐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냐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발언인 거죠. 외교 분야가 결국에는 친미 세력들로 거의 둘러싸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전문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외교 관료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외교 관료들의 이 친미적인 철학과 정신, 큰 나라한테는 기여해야 된다는 정신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말 그 치열하게 겨울을 보내고 어렵게 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미국의 이런 굴욕적인 발언들을 하고 굴욕 협상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관리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 통상이나 대외 관계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듣고 이 힘으로 사실 본인이 구상하고 계시는 다극화에 맞는 다변화된 이 질서에 맞는 전략을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다 이런 외교 관리들의 가로막힐 것 같거든요. 그쵸. 검은 머리 미국인들에 의해서. 자,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속보인데 대학생들이 지금 미대사관의 항의 이 관세 문제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위 주둔비 인상 요 문제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지금 모두 연행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혹시 네.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훌륭한 대학생들이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 트럼프의 이 난폭적인 경제 수탈에 맞서서 싸우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의 청년들이 또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 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우리 자랑스러운 대학생들이 또 촛불에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대학생들이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너무나 장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네. 네, 지금 대학생들이 연행할 것이 아니라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연행해야죠. 국익을 팔아먹고 있는. 네. 아, 네, 저렇게 지금 라이브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라이브 영상 캡처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사진들 캡처한 것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미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갔다가 모두 연행됐다는 네, 지금 소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철회하라 이런 구호가 있고 뒤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구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정해달라, 중단해달라. 근데 미국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적대 정책을 유지하느라. 자, 이 학생들은 어떤 폭력 행위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즉시 훈방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맞습니다. 미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즉시 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미국에게 당당하게 항의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부가 든든한 뒷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 정부가. 고마운 학생들이니까 네. 반드시 빨리 풀려 나시길.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바라겠습니다. 보태면 미대사관에 면담 요청하러 갔는데 왜 연행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요와 요구가 있어서 대사관에 면담을 진행하러 간 거잖아요. 네. 그럼 면담을 못 한다라고 하면 미 대사관의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린 이래서 면담 요청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야지 왜 학생들이 연행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다시 석방 될 수 석방 되시면 있도록 많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자랑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